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3월 4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 1.28% 하락을 하였고 코스닥 0.49% 하락을 하고 마무리를 졌어요. 요새 시장 참 대응하기 힘드시죠? 쉽지 않은 시장이다. 사실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쉬운 시장은 없었어요. 쉬운 시장은 없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동학개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예수금을 많이 끌어오면서 뭐 이제 시작하자마자 수익을 많이 봤다, 뭐 우량주에 투자를 했다, 뭐 얘기하면서 많은 수익률을 줬던 종목들이 많죠. 특히나 우량주 위주로. 왜?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우량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크게 보면 하나의 박스예요. 어느 정도 바닥에 닿으면 다시 한번 고점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지만, 차트를 보고 이 매수 매도를 결정하지만 사실 코스피는 가격이 더 중요해요. 가격을 보고 매수 매도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만큼 우량주고 그만큼 튼튼한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아직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여지는 이름, 그런 회사명들이 아직도 잘 유통이 되는데 가격은 내가 기존에 봤던 금액보다 엄청 많이 떨어져 있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대신 그 사이클은 있으니까 그 사이클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히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의 과정이 어느 정도 이 동학 개미를 하셨던 게 신규로 들어왔던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 혹은 수익을 실현을 했다가 자금을 더 끌고 오든 뭐 해서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시장은 항상 눅눅하지 않다. 약간의 이 장밋빛 희망을 주고 그 다음은 나락의 길로 데리고 가는 게 항상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10,000명 중에 많이 벌어야 뭐 200에서 500명 정도 의 수준이다. 그만큼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고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이죠. 내가 오늘 수익 실현을 했다면 누군가는 잃었다라는 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움에서 사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공짜로 얻어지는 수익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공부방 2기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4월 1일부터 3개월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실제적으로 뭐 실전 투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 기초적인 거 뭐 그런 거는 전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머릿속엔 있지만 그걸 굳이 꺼낼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고, 실제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차트를 보는 기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장기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단기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뭐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 자, 어찌됐든 어제 미국 시장 또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우존스는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 S&P 500도 비슷한 수준인 거고, 이 나스닥만 2%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 힘들 거다라는 걸 미리 예상케 해줬죠. 실제적으로 뭐 국채라는 국채금리가 올랐다라는 근거를 들이대고는 있지만 사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과 동일해요. 무슨 소리냐? 시총 기준이에요. 시총 높은 애들이 오르면 주가가 같이 따라 올라가고 시총 높은 애가 빠지면 주가가 빠져요. 우리가 뭐 셀트리온
혹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면 그만큼 주가에 영향을 받듯이 마찬가지다. 즉 최근에 나스닥 시장을 끌어올렸던 빵주와 그 다음에 테슬라죠. 테슬라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술주들이. 그에 반해서 다우존스는 이 주식 수를 가지고 동일하게 균등하게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률이 크지 않았던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엔 그냥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영향을 받았고, 영향은 받았지만 어찌됐든 기존의 저점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밑으로 열려있는 이 자리죠. 3000포인트, 3010포인트 정도, 3000에서 3010포인트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굳이 코스피는 우량 주고 강하게 움직였다고 요 자리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요 자리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고 이 윗자리와 그 밑에 있는 여기 몸통 자리까지만 확인을 했던 자리거든요. 쉽게. 그러면 굳이 이 자리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로 내려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려가게 되면 그거는 조금 앞으로 상승에 제약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밀린다 하더라도 3000포인트 부근에선 지지를 해야 되는 거고,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누를 때는 또 한 번 3000포인트가 아니라 이제는 3040포인트에선 지지가 나와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죠? 오늘 그래서 저점이 낮아지긴 했지만 종가는 3040포인트 위로 올려다 놨다라는 거. 그죠? 이게 주식의 차트의 의미예요. 뭐 선만 그린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재무 보내, 어쩌네, 뭐 미래성을 보내, 성장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당연히 주식 가치, 미래성도 봐야 되지만 그 미래를 우리는 모른다. 내가 내일 당장 길 가다가 코가 깨질지 뭐가 될지 모르는 거를 뭐 너네 회사 미래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하루하루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차트에 어느 정도 묻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자리를 찍지 않을 거라면 3040포인트에선 지지가 나와야만이 한 단계 위로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얘는 뭐 기존하고 똑같게 그냥 크게 이 안에 박스권이구나 라고만 또 생각하세요. 얘는 항상 뭐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결국엔 31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 또 한번 이 윗자리를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기존에 여기서도 박스권이었죠. 얘는. 그쵸? 요런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저점을 쭉 밀었다가 쭉 당겼어요. 916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다가 끌어올리는. 그러면 코스닥의 기준으로 보면 얘는 여기서부터 저점을 한 번씩 갱신했었죠. 같은 자리다라고 또 오늘도 강조드릴 수 있고요. 어찌됐든 저점이 905포인트예요. 어디? 요 자리죠. 그죠? 요 자리에요. 여기에 대한 저점을 확인했어요. 만약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가면 이제 요런 자리까지 내려앉는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줄 자리를 좀 지켜줘야 앞으로 상승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한번 찍고 올려다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눌릴 때 요 정도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점이 올리는 그림. 왜? 고점을 한번 높였으니까. 그렇다면 이젠 여기 찍었다. 그러면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하고 혹여나 다시 눌릴 때 나와야 될 그림은 이제는 못해도 여기다. 어디? 938포인트인 게 940포인트로 잡을게요. 요 자리. 요 자리에 대한 이제 지지 테스트를 확인하러 한번 올라와야 돼요. 그러려면 945포인트를 터치하든 아니면 뚫고 올라서 지지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제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즉 주식은 계단이에요. 계단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그림이 나올수록 앞으로의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이 자리 찍고 나면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을 한다면 그 다음은 어디? 또 이제 여기죠. 955포인트 정도. 요런 식으로 한 단계씩 밟는 위치가 올라가야만이 앞으로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하락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락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락하듯이 올라갈 때도 이런 식의 상승이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미친듯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면 결국엔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 못하면 여기 재수없으면 깨고 내려가고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내일 금요일이죠. 또 투심이 약한 날인데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 하루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또 이 시간별 투자를 보면 이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도가 좀 나왔죠. 오늘은 기관이 좀 하락을 주도했다라고도 봐도 무관해요. 하여튼 쓸모가 없어요. 얘네들 보면. 어찌됐든 말씀드렸듯이 가바닥은 확실히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럼 이제 진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진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 차트의 위치도 기지만 뭐다? 금융투자 얘네들이 또 다시 기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가 뭐다? 진바닥이다. 결국엔 팔았던 물량보다 더 쳐 살 거다. 그러면 뭐다? 진바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종목별로 들어와서 어제 키이스트, 인트론바이오, 이구산업, 대창, 알체라 신규로 말씀을 드렸죠. 실제적으로 키이스트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쵸? 6% 상승했네요. 바닥 대비해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내일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다. 눌리더라도 종가상 14,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16,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은 애매하다. 혹여나 그런 모양이 나타나면 고점에서는 뭐다? 무조건 정리해라. 왜? 윗골이 달 거다. 라는 기준이에요. 차트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다시 자리 만들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인 거죠. 우리가 무슨 대회를 나가고 대회에서 승리를 하든 못하든 정비 기간을 갖잖아요. 그 다음 대회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특별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제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럼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근거죠. 그렇다면 내일 정도는 한 번 더 올라오는 그림이 23,500원에서 한 24,000원 부분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대창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했고요. 5% 정도. 그죠?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대창보다 상승률이 좀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뭐다? 매물 테스트를 한 번 더 했어요. 그쵸? 이 3,150원 딱 지켜줬죠? 그럼 바닥 대비해서 얘도 어떻게 보면 5, 6% 정도가 오른 거죠. 웬만하면 다 5, 6%가 올랐네요. 인트론바이오 빼고 얘는 내일 또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지만 이 자리 지지가 나온다면 위로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트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이 720원 정도였나요? 730원이었나? 20원이었나? 이 780원 말씀드렸죠? 이 자리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 그죠? 올라타면 위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지만 올라가다가 그냥 맞고 떨어졌어요. 여기서 822원 어디? 거래가 들어왔던 요 자리죠. 요 자리 거래가 터졌던 어느 정도
그죠? 아무튼 요런 자리에서 맞고 밀렸다. 결국엔 뭐 거래가 오늘 아침에 거래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그래요. 약하다 보니까 기존의 거래량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맞고 밀린 거고, 어찌 됐든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는 이제 요 자리죠. 많이 밀리더라도 종가상 625원 혹은 595원까지 밀리더라도 종가는 620원 위로 올려나와야 다시 한번 이 800원대 부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수앱지수 오후에 물량이 꽉 들어왔죠. 뭐 시간에서 다 쳐 밀어놓긴 했지만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얘는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트론이 버텨주면서 이수앱지수가 한 번은 올라와야 되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아무튼 오늘 19%까지 상승을 했어요. 아무튼 뭐 수익들은 다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종가상 어제 음봉을 메꾸는 자리가 나오긴 했는데 시간에서 처음 일어났어요. 만원 밑으로. 하여튼 여기 주포가 좀 양아치인지 돈이 없는 애인지 지치게 해요 사람. 어찌됐든 이제는 얘가 밀릴 때 여기죠, 여기 못해도 요 자리 9,6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뭐한다? 못해도 한 번은 이 11,500원에서 12,500원까지는 올라올 자리를 만든다. 그 자리를 넘어서야 14,000원을 바라보러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요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림이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거래가 정말 강하게 들어오면서 몸통으로 메꾸지 않는 이상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쿠팡이 이제 3월 다음 주죠. 다음 주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동방도 5% 정도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1.44%로 마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지금 단계 올라가려고 모양을 잡는 중이에요.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누르는 자리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누르는 자리에서 기존의 이 음봉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고 여기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어요. 이 위에 9,800원대 여기죠. 여기 요 자리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어요. 거래가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한 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요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와야만이 위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요때에 비해서 거래가 확실하게 아직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고점이 계속 요 자리를 맞고 떨어져요. 그죠? 요 자리를 맞고 떨어져요. 요 자리를 맞고 떨어지지만 이 몸통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올 때는 굳이 이 거래량이 필요하지 않고, 못해도 요 이상의 거래량만 터지면 이 자리는 한번 넘어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 얘가 대장으로 움직였고 그만큼 하락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리면서 KCTC 얘가 대장으로 먼저 또 치고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얘는 지금 오늘 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머리통을 올려놨고요. 시간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5% 정도 상승하고 끝났네요. 8,900원 요 자리네요. 그럼 내일 이 9,500원을 넘어서는지를 체크하셔라. 9,500원을 넘겨야만이 9,500원 전이 있네요. 8,800원은 어차피 시가상 넘겨놨으니까,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는 이 9,500원 넘어서는지 체크를 하셔라. 넘어야만이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밑으로 밀릴 때는 못해도 8,600원은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위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쿠팡 관련된 종목들을 좀 내일 신규로 관심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간에 또 올라와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 KTH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 얘는 12,000원 종가상 12,000원을 이제 이탈하면 좀 애매해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중에는
11,600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자리만 지지가 잘 나온다면 다시 위로 한번 튈 수 있다라는 거고, 올라가면서 13,000원 확인하시고 13,000원 넘어가면 14,000원 단기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자리다. 뭐 어차피 KCTC 동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같이 움직일 거예요. 어차피 KCT나 KTH나 비슷한 하락의 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 14,000원 부근만 말씀드린 그 자리만 잘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런 16,500원, 17,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덴트 말씀드린 자리대까지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버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10,000원을 깨냐 안 깨냐 체크하시고 10,000원을 깬다면 10,000원까지도 안 내려왔었네요. 그럼 다시 한번 이 10,000원을 찍는지를 체크하셔라. 어찌됐든 10,000원이란 게 라운드 피겨값이기 때문에 10,000원은 살짝 이탈하고 반등을 해주는 게 정석이에요. 왜 10,000원 위에서 놀고 있었으니까. 10,000원은 꼭 안 깨질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서 위에서 매수하게끔 하고 결국엔 한번 누르더라. 그게 대부분 차트의 모양이에요. 그럼 10,000원이 깨졌을 때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원 같은 경우도 아직도 잘 살아있죠. 그죠? 윗꼬리는 발생하면서 고점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저는 이 종목 나쁘지 않게 봐요. 아직도 나쁘지 않게 보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시 7,500원대는 한 번은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보지 말아야 되냐 계속 지켜봐야 되냐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거다. 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거래가 터질 거니까 그날의 봉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종텔레콤도 말씀을 드렸었죠. 세종텔레콤도 오늘 올려놨어요. 그리고 얘는 실적도 일단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쵸? 얘는 저는 못해도 1,000원 정도에서 1,100원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시장이 받쳐줄 수가 있을지가 좀 의문이에요. 어찌됐든 주가를 저점을 만들어 놓고 저점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위에서 눌렀던 자리, 요 자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윗꼬리를 단다라는 거죠.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정복을 했어요. 이제는 여기는 누구? 우리 매수 땅이다. 여기는 아직 매도 땅. 그럼 여기서 지금 전쟁 중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어찌됐든 이 860원에서 880원, 900원 전이죠. 900원 전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거래가 빵 들어오면서 900원 정도까지 찍고 또 눌리면서 윗꼬리 쫙 달고 또 요런 모양이든 요런 모양을 나타내면 그때는 당분간은 관심 갖지 마셔라. 왜? 한 번은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종근당하고 종근당 바이오가 상승을 했죠. 어찌됐든 이 윗꼬리 한번 잡아먹으러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7% 정도 상승을 했어요. 아무튼 뭐 들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195,500원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또 이 윗자리까지 못 가고 맞고 밀린다면 또 한 번 더 내려앉을 거고, 이번에 내려앉을 때는 176,000원, 이게 못해도 175,00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윗꼬리 잡아먹으러 올라오고 있다. 그죠? 내일 거래가 조금 더 들어오면서 오늘보다 거래가 좀 터지면서 양봉을 만드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요 자리는 한번 뚫고 올릴 수는 있다. 대신 윗꼬리가 나올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차라리 못 뚫고 갈 거면 그냥 거래량 적당하게 터지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라. 그게 차라리 바라는 바예요. 또 요지랄 해놓고 요지랄 해버리고 거래 터져버리면 반반이 돼버려요. 위로 갈 거냐 밑으로 이제 쳐 박을 거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아직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관점이에요. 위에 박스, 밑에 하단 박스. 지금 하단 박스에서 아직은 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반해서 대웅과 대웅제약은 좀 밀렸어요. 대웅과 대웅제약은 밀렸어요. 그렇다면 얘가 진짜 33,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밀고 갈 거냐, 어찌됐든 이 갭자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33,000원 부근까지 한번 밀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여기서 음봉으로 누르면서 이제 수급이 한번 밀리는 거예요.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자리가 차라리 짜증나는 거예요. 윗자리, 올라가는 자리에서 요런 자리라면 위로 한 번은 치고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려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갭이 뜨면 그냥 쳐 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저점을 깨고 이탈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조금 더 누르겠다라는 관점이죠. 누군가 기어 들어와서 나는 한 번 더 누르겠다. 왜? 내가 생각하던 이 매수 물량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다. 33,000원까지 열어두시고,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이렇게 박스 친다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중간값 이렇게 잡아놓고, 그쵸? 그럼 지금 하단부에요. 박스 하단을 때리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웅제약도 오늘 한 차례 더 밀렸고요. 얘는 12만 7천원, 12만 7천원. 요 자리를 이탈하는지 안 이탈하는지 체크를 하셔라. 요 자리를 이탈하는지 안 이탈하는지. 요 자리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여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 12만 1,000원, 그리고 12만 5천원. 그러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12만 5천원에서 12만원까지 열려있는 자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죠? 뭐 오른 것도 없죠. 그렇게 따지면. 오른 것도 없지만 수급은 남아있다라는 기준이에요. 오른 것도 없지만 수급은 남아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누구? 우리도 들고 있는 우리도 손해지만 끌어올렸던 얘네도 손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쳐야 된다. 어차피 실적 발표도 나왔고 이제 그닥 악재가 될 만한 요소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관점이고,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제약바이오 섹터 확실하게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다면 그 제약바이오 sek터 중에 아마케가 4월달에 있긴 하지만 이 치료제 관련 이슈는 아직도 남아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를 계속 퍼뜨리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워낙 사기 뉴스가 많아서 한국은 돈만 주면 기사 써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아직은 더 가져봐야 될 부분이다. 백신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효과가 있다라는 판명이 100%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백신이 오늘 움직였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백신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 실체가 없는 애들은 다 주저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해보자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녹십자 넵셀과 녹십자 넵셀은 일단 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자리 올라와서 이제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누르고 나서 이 밑에서 움직일 거냐 위로 들어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어찌됐든 이 구름대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죠? 그럼 내일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온다. 그런 저점 테스트 9만원대에
종가상도 유지하는지 체크하시고 이 9만원 위에서만 계속 지지가 나와주면 크게 무리가 될 만한 종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9만원 위에서만 유지가 나와주면 못해도 한 번은 더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12만원대까지는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요런 박스권과 또 하나의 요런 박스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리예요. 만들어져 있는 자리예요. 크게. 그리고 이 자리를 올라서야 그 다음 또 박스권을 만들어낸다는 자리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1,000원대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한 번은 눌렀다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확인할 수 있다. 어찌됐든 종가상 4만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이 44,000원 안전하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내가 이거 좀 길게 끌고 가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량만 태우시고 여기죠. 44,500원 이게 45,000원 부근 44,500원에 45,000원 부근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연출이 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뭐다?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위로 올라와서 안전하게 이 밑에서의 박스권이 아니라 이 위에서의 박스권이 한번 나타나줘야만이 얘는 이제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지금도 크게 나쁘진 않지만 올라오다가 고점을 갱신 못하면 처맞고 밀린다 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 되고 나면 물량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종목을 하나 더 들고 나온 건 유나이티드 제약. 얘도 치료제 백신인가요? 치료제인가 아무튼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데 기존에도 이 영상을 여기서 찍었었죠.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면 구름대 상단까지는 뭐다?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다. 그리고 하락을 할 때는 이 구름대의 하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종목인데 바닥을 찍고 슈팅 나왔다가 다시 바닥을 찍고 또 한 차례 올라오다가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정도 기술적 반등하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머리통을 드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얘가 이 윗자리죠. 57,000원 위로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는지 체크를 해야 될 자리인 거고 이 위로 올라와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어디 이 자리 확인하러 올라온다. 65,000원 정도 7,000원 정도 되겠죠.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이 자리 위로 올라오면서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은 뭔가 뉴스가 터져줘야 된다. 호재 이슈가 있어야만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자리를 찍든 아니면 맞고 밀리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 월봉상에 보더라도 양음양음 모양이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저점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밑꼬리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다시 밑꼬리를 만들지 않고 몸통에서 지지가 잘 나오고 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근거인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때는 이제 이 5만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이 월봉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일양약품이 하한가가 나왔어요. 그쵸? 뭐 저도 들고 있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혹여나 이 종목을 들고 마음고생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들고 왔고요. 코로나 치료제 삼상 러시아인가요? 이건 좀 뉴스를 좀 볼까요? 아무튼 이런 게 참 그지 같아요.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왜 코스닥의 대부분이 제약바이오니까 투자를 하고 나면 꼭 이지랄들해요. 나도티닙 임상 3상 시험에서 진행했으나 표준 치료보다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기준이에요. 어찌됐든 이 임상 3상은 아직도 진행 중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 모더나 화이자보다 백신으로서 기능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얘도 긴급 승인이 나왔다는 거죠. 왜? 급하니까. 당연히 백신이니까 긴급 승인이 나온다라는 거고, 치료제는 완벽하게 이게 치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백신은 아직 걸리지 않은 부분인 거고, 그죠? 치료제는 이미 걸린 사람이 복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 승인은 어렵더라도 이 치료제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임상 3상까지 갔다면 결국에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점에 이게 임상을 하고 뭐 몇 년이 지나든 그 기간이 되면 중간 발표든 뭐든 발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발표의 과정이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기존부터 보면 크게 상승이 3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주저앉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세를 하락으로 내려 꽂는 자리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추세를 아예 이탈해 버린 거죠. 크게 보면 요런 자리가 이렇게 하나 출현을 했다라는 거고, 위로도 요런 자리가 하나 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출현을 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뭐예요? 이 추세선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니까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갭이 안 뜨니까 위에 있는 고점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여기서는 위아래 많이 흔들었으니까. 그리고 밑으로 빠졌을 때도 오늘 시가가 이 갭자리 밑에 있으니까 올라오면서 이 추세선 하단을 쳐맞고 밀려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선만 그린다 하지만 이 선이 무시할 수는 없는 선이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림 자체는 너무 갭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는 자리다. 그렇다면 내일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하단이 내려올 거고, 당연히 하한가를 쳐맞았으니까 내일도 개파락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개파락이 꾸준하게 내려앉지는 않을 거다. 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3만원 부근이거든요. 31,000원에서 3만원 부근이다. 혹여나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다 하더라도 28,2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정말 이게 너무 큰 악재라서 답이 없다 라고 하면 정말 24,000원 부근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까지 밀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악재긴 악재지만 왜 이 임상 3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하락을 하는 것도 맞아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실패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온 거를 반납하는 건 맞다. 반납하는 건 맞지만 좀 과한 흐름이 좀 나왔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가 웬만하면 저는 이 31,000원에서 3만원대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 하락을 했던 단계별로, 그쵸? 여기서 한 차례 지지, 그 다음이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 3만원이 지지 라인이에요. 31,000원대.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앉으면 여기까진 또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가는 계단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가 25,000원 되네요. 각각 24,800원.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에서는 무조건 어찌됐든 그 자리에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관점인 거고요. 이 양봉이 나오고 굳이 여기서 음봉을 하나 만들어 놨다라는 건 웬만하면 이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시장의 여건이라는 것도 시장에 소외됐다라는 건 무시 못하거든요. 슬금슬금 그냥 흘러내려 버리니까. 이 월봉상에서 어찌됐든 이 구름대 안에서 마무리가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월봉은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거고, 한 차례 밀리더라도 종가상으로 이번 달 33,000원 위로만 올려다 놓고 끝나면 그래도 조금은 진정세와 안전빵의 흐름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 자체가 또 떨어지면서도 거래가 안 터진 자리도 아니거든요. 중간중간 한 번씩 털고 나간 그림이 분명히 나왔죠.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서부터의 흐름은 누군가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물량을 조금씩 털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림이 나타나 줘야만이 또 한 차례 이 5만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선은 그대로 가니까 여기서 한 차례 밀리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은 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못해도 47,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46,000원, 7,000원까지는. 이 HLB 생명과학만 보더라도 그렇죠. 제가 HLB랑 H생명과학을 말씀드리면서 얘도 오늘 좀 몰랐죠? HLB보다 HLB 생명과학이 훨씬 낫다. 왜? 시총이 낮으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당연히 이슈가 붙어서 같이 갈 때는 LB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장이니까. 시총이 높든 말든 대장이니까 흐름은 그렇더라도 모든 추세를 깨버리고 내려앉았을 때는 가벼운 놈이 짱이에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 오늘 HLB 생명과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왔죠. 21,5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죠. 그죠? 그 자리까지는 올라왔어요. 찍고 그리고 밀렸고 이제 다시 한번 눌리면서 19,500원을 지지하는지를 체크해야 될 자리인 것처럼 일양약품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대신 일양약품이 HLB 생명보다 조금 더 나은 건 뭐냐? 얘는 그냥 악재로 갭을 밀었다라는 거예요. 즉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라는 거죠. 아침 일찍이든. HLB 같은 경우는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확 내려 꽂으면서 매물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고, 그에 반해서 일양약품은 갭자리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시가 부분인 요 자리가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38,000원. 이 자리만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 4만원만 복구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사실 이 자리까지는 주워먹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갭으로 밀었으니까 결국엔 메꾸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셔라. 메디톡스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얘 같은 경우도 뭐 악재 터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하락을 했지만 결국엔 뭐다? 여기 자리만 보더라도 결국엔 이 갭자리는 메꾸러 올라와요. 그죠? 딱 이 갭자리까지 메꾸고 다시 눌러오죠. 일양약품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저점만 잘 확인하셔서 물타기를 하시든 아니면 올라올 때 손절을 하시든 그런 부분에서 잘 대응을 하시길 좀 바랄 뿐이에요. 아무튼 들고 계시는 분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기운들 내시고 시장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같이 그런 종목들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광고를 한다면 리딩방, 공부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리딩방보다 공부방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본인이 그래도 공부하는 게 좋죠. 어디 가서 나 중수들이한테 공부 배웠다 그러면서 혼자 매매하면서 수익이 잘 나고 있더라 라고 하면 그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사실 뭐 리딩 해서 수익을 나시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남는 게 있는 게 더 낫죠. 뭐 저한테 뭐 리딩해서
번 돈 나중에 혼자 나가서 매매하다가 다 까먹으면 도루묵이라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부하는 법,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뭐 동네 형 불러다가 쟤 두드러 패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죠? 자, 어찌됐든 주말이래요.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 금요일 또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